네, 시장이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우상향 추세겠지만 그 안에서 또 변동성과 박스권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내림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우리만의 기준과 방법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DB금융투자 잠실 지점에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성호의 포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목 교체나 이 포트폴리오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봐드리니까요.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조성호 과장에게 들어볼 시장 얘기는 무엇일지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중심을 잡자입니다. 짠 건 아닌데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맥락과는 같은 것 예, 같아요. 더더욱더 네. 저런 정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했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급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출렁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산인데 그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제 사람의 심리 역시도 굉장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제가 이제 객장에서도 실제 느끼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참 그 뇌동하기가 참 쉬운 그런 이제 구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라는 표현, 요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방향보다는 일단 당장 내일도 오를 것이냐, 내일은 빠질 것이냐, 사실 이론적으로 좀 시야가 좀 많이 좀 좁아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 넓은 어떤 숲을 좀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이제 이렇게 좀 급등락을 반복할 때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최근에 좀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시장에서 잠깐 그 0점이 약간 흔들렸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장을 좀 차분하게 보면서 다시금 이제 제가 가져왔던 루틴을 다시 좀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이제 현주소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네, 정확하게.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스피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에 이제 급반등을 통해서 한시름은 덜었죠. 한시름은 덜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이제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추세선 돌파 시도, 안착 시도가 나왔지만 추세선을 회복해서 안착해서 끝내는 흐름을 만들지는 이제 못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제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도 현재로서는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줘야 되고 또 안착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급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4일 동안 빠지고 이틀 동안 올랐어요. 근데 외국인이 이 빠진 4일,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요 4일 동안 코스피를 5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요거 이제 상당히 좀 매도폭이 좀 컸죠. 이 가운데서 개인의 하루에 한 4조 매수한 그런 날도 이제 포함이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등하는 이틀 동안 외국인은 5조 6천억을 4일 동안 팔았는데 3,200억의 순매수에 그쳤다. 그러니까 대상 금액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적게 나온 이런 상황이고요. 자, 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3조 3천억, 그러니까 요 차트에 음봉이 4개 떨어진 요 기간 동안 3조 3천억을 매도했고 그리고 이틀 동안 6,800억을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4일 동안의 급락에서 발생한 그 매도 중에 절반도 아직 되돌리지 못한 이런 수급 상황이 일단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이 순매수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스탑 이슈로 인한 좀 이 반사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틀 동안 3,200억을 샀지만 대부분의 업종,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수가
바이오 업종, 공매도가 그동안 많았던 쪽에 치중이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전자 쪽은 외국인이 지금 사지를 않고 있는 이틀 동안의 반등장에서도 기관은 오히려 사주는 모습이지만 최근 이틀 동안 반등에서 외국인 전기전자에 거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이런 양상. 요건 이제 현재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반등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세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반등이 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좀 내다보기에는 쉽지 않은.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는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이제 뇌동하기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니까 저 역시도 요즘에 0점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솔직히 제가 요즘에 시장 판단이 정확히 안 쓴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도 좀 마찬가지의 좀 그런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뭐 한 달 뒤의 시장은 어떨까, 두 달 뒤의 시장은 어떨까라고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시야가 흐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박스권 매매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2,700에서 2,800, 상단 그렇죠. 3,200.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전제로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시장 방향을 좀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대응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데 뭐 여러분들은 뭐 오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 역시도 시장의 반등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1,200원에 1,120원, 1,120원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1원 20전이 오히려 상승을 했죠. 시장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 한 1원 정도 반락하는데 좀 그쳤다. 그러니까 환율 역시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모습은 분명히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틀 동안의 어떤 급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뭐 1,110원을 하회한다든지 뭐 1,110원을 위협한다. 뭐 이런 정도라면은 이제 다소간에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을 좀 작동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 환율 역시도 좀 생각한 어떤 그런 수준으로 좀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본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시장을 지난주 이후에 좀 보수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에 좀 급반등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상황인가 뭐 이런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일단 뭐 지난주에 논란 가슴을 좀 쓸어내리기는 했죠.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시장은 뭐가 됐든 일단 올라야 좋다라는 그런 진리에서 본다면 지금의 반등이 반갑고 다행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장의 어떤 주변의 어떤 여건들을 보게 됐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좀 뭐 섣불리 좀 낙관하기에는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제가 차분하게 중심을 더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흔들리지 않으실 테니까 앞으로는 제가 좀 시장의 주변 상황들을 좀 많이 좀 확인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또 박스권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가 골라야 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종목도 좋고요. 시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 이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027-4875로 전화 주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조성우 과장님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시황 얘기를 했으니까 종목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트레이딩 종목이 하나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 커네지 컴바인인데 이게 뭐 장중에 좀 변동폭도 있는 이게 종목이고. 참 재밌는 종목인데 이게 좀 그 개별적으로도 이 종목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좀 궁금해하실까 봐 오늘 한번 좀 짚고 가죠.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녀석인데 자 어쨌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와서 자 시세가 나왔을 때 목표가에 이제 딱 한 틱 모자랐지만 뭐 다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재접근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장중에 매일매일 이제 급등세를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4일째 트레이딩 수익을 좀 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 주변 여건을 살피니까 시장 키워드 트렌드 중에 하나 뭐가 이제 포착이 요즘 자주 되냐면 품절주가 포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데지 컴바인이 최대 주주 비중이 이제 60%가 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좀 품절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품절주 키워드가 요즘에 좀 테마를 좀 이루는 좀 그런 양상 때문인지 이제 코데지 컴바인도 그런 걸 반영하면서 이제 윗꼬리를 계속 달지만 주가 레벨은 좀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AS를 해드리는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최초에 우리가 이제 접근했을 때는 이제 2,600원대 중반이었고, 목표가를 이제 2,960원을 세워드려서 이제 한 10% 정도 노리는 거였는데, 현재는 지금 종가가 2,92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정해드린 목표가 2,960원이 이제는 종가로 이제 안착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 자신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박스권을 2,800원에서 일단 3,100원을 설정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네. 2,800원 하단, 2,800원 부근에서는 매수 접근, 그리고 이제 3,1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 대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꽤 쏠쏠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거래량이 하루에 이게 1,000만 주 이상씩 이게 터져요. 그래서 네. 이제 지난 3개월 동안은 진짜 거래량이 거의 예, 없다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뭔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누군가 이제 매집을 했다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 그리고 그런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대신 크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상단을 3,100원, 하단을 2,800원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을 수정 제시해드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최종적으로 2,650원이 이탈을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최초 접근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탈한다면은 이제 반드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안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게 원풍물산이라고 기억하시잖아요. 물론 최근 시향 때문에 잠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지만, 이것도 이제 같은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코데지 컴바인의 변동성에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원풍물산으로 이제 우회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네.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포트 종목도 한번 좀 다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4개 있죠. 예, 4개 남았죠. 그러니까 네. 삼천리 자전거가 며칠 전에 편출이 되면서 지금 4종목이 남아 있는데, 일단 PI 첨단 소재, AP 시스템, 코세스, 한세실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 우리가 지인직에 넣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세스나 한세실업이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넣은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고민이 뭐냐면 진즉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뭐 지금 조금 뭐 수익을 반납했다 정도 수준이고 여전히 좀 이제 좀 풍성한 좀 그런 계좌 상황이실 건데, 이제서야 이제 제 스타일을 좀 이제 캐치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함께 하시려고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또 뭐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 같은 건 매수가에서 많이 오른 거 그런 건 사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편입하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선물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건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종목이 있으면서 이제 한 자리가 비어 있기는 해요. 비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제가 이제 보다 더 열심히 좀 분석을 하고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네. 최근에 합리하신 분들은 솔직히 좀 배가 고프실 수밖에 없겠다. 트레이딩 종목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 능력껏 하시는 부분이지, 어떤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종목에서는 제가 아직 최근부터 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다 할 선물을 드리지 못했다. 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차트 한 번씩 보면서 잠깐씩 짚고 가죠. 예. PI 첨단 소재, 일단 뭐 요거는 4차 목표가 44,000원 제시한 상황이잖아요. 3차 목표가는 이제 4만 원 위에 있는 상황이고, 어쨌건 이제 우리가 1월에 수출 지표에서도 확인했듯이 그 OLED 그 디스플레이 관련한 이런 수출이 증가했고 수출 단가도 높아졌다, 그런 거니까 시장이 뭐 일단 안정을 찾는다면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목표가 44,000원, 4차 목표가입니다. 요거 이제 유지하도록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P 시스템 뭐 같은 관점이죠. OLED 좀 수출 증가, 뭐 투자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좀 급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올해 좀 외형이나 이익 성장이 좀 본격화된다. 뭐 좀 내심 뭐 좀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하지 않을까, 또는 능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1차 목표가 26,000원 달성했고 이제 2차 목표가 28,500원 제시해드렸죠. 뭐 요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요. 뭐 일단 시간상 뭐 두 종목하고 남는 거는 이제 뭐 내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조성우 과장님 종목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네요. 네, 오늘 이제 상담 신청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위주로 오늘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아토건 보유 중인데 건설주 업황 물어보신 분 있고요. 포토 중에 바이오 2개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매수 가격 7,200원인데 전략을 세워주세요라고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업종이나 업황 얘기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이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매일경제TV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오전 6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